그래서 그 불평등이 정당한 불평등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게 제2의 원리예요. 흔히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차등 조정의 원리.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회균등의 원리, 그 다음에 차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균등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또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공채시험, 면허시험 이런 게 돼 있는지, 그게 돼 있다. 그럼 기회균등의 원리는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정당한 불평등이 되려면 차등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한테, 빈곤층한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거나 서비스를 주거나 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공무 담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채제도 이거 기회균등으로 이제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도 이런 데 와서 좋은 강의 한번 듣지 못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커트라인을 낮춰서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게 차등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맥시민 프린시플이거든요. 맥시민 프린시플. 그게 바로 할당제입니다. 할당제. 저소득층 할당제.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공직에 많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회나 국가가 책임질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남아있는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에요. 다시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의사 면허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었어요. 의사 면허 시험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의사.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는 호의호식 하고 골프 치고 댕기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좋은 일을 안 해요. 약자들에 대해서 무슨 배려도 안 해주고, 무의촌에 가서 진료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주고, 그런 거 안. 그러면서 똥똥거리고 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말에 무의촌 같은 데 가서 봉사 진료도 해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좀 진료비도 깎아줘야 되고, 뭐 그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좀 잘 산다.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욕하면 안 돼요. 그 의사를 욕하면 안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가 됐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됐다고 해도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살면 그건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에요. 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이 되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게 바로 이 맥시민 프린시플입니다. 이런 거를 했는데도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맥시민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면,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의사결정 원리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요, 최소 극대화 원리라고 번역을 해요. 맥시민 프린시플. 뒤에 목적어를 먼저 번역합니다. 미니멈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뜻이에요. 미니멈은 최소치. 맥시마이즈는 극대화. 최소치를 극대화한다는 뜻이에요.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 원리. 예를 들면, 일하는 A, B 세 사람한테 혜택이 나눠지고, 일하는 이한 3한테 한 있을 때요. 일하는 A에게 100이 돌아가고, B에게 50이 돌아가고, C에게 20이 돌아간다 해봐요. 이하는 A에게 500이 돌아가고, B에게 300이 돌아가고, C에게 19가 돌아가요. 3하는 A에게 800이 돌아가고, B에게 500이 돌아가고, C에게 17이 돌아가요. 벤덤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회 총 효율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몇 안을 선택해야 돼요? 3안을 선택해야죠. 총 효용이 극대화되는 효율만 생각한다면, 정통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3안을 선택해요. 그러나 정의론에 따르면 몇 안을 선택해야 돼요? 1안 선택, 1안 선택해야 돼요. 왜요? 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항상 무슨 정책을 펴도 혜택이 적게 돌아요. 이 사람한테는 20, 19, 17이 돌아요. 이 중에 제일 큰 게 그나마 뭐예요? 20이잖아요. 20. 그래서 1안을 선택해요. 이게 바로 맥시민 프린시플이에요. 미니멈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대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못 사는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 대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시민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남아있다. 그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정당한 불평등이다. 항상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결국 이게 바로 기회의 공평이고요. 기회의 공평은 이제 요거하고 연관된 개념이에요. 요거는 결과의 공평이죠. 적극적 공평, 수익적 공평. 요거는 요거. 이 두 개를 절충을 시킨 거예요. 1차적으로 요걸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차등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절충시킨 거예요. 이게 롤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와 평등,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주권 재민의 정치 원리다. 자유를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평등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얘가 안 되고 이렇게만 가면 얘가 안 돼요. 이걸 절충을 시킨 게 정의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할 때 이 롤스가 썼던 개념이요. 맨 꼭대기 보시면 원초적 자아, 무지의 배일 같은 그런 가상적 개념을 썼어요. 원초적 자아라는 게요. 원초적 상태예요. 무지의 배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원초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어떤 제도나 물려받은 유산이나 계급이나 신분 같은 것도 없는 마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아담과 이브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도, 물려받은 유산, 기존의 제도, 그 다음에 계급, 신분 이런 게 영향을 주지 않는,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발선이 같은 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같은 맨 땅.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불평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정의 원리에 지켜지고 이 세 가지 원리가 지켜져서 그래도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정당한 불평등인데 그게 맨 땅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물려받은 유산, 이미 있었던 기존의 제도, 뭐 계급, 신분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불평등이 생겼다면 그건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사회로 환원해야 되고 그건 다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정주영이나 이병철을 욕할 수는 없지만 이건희나 정몽구 이런 사람들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는다. 왜냐하면 선대 사람들이 부모가 영향을 물려준 게 있기 때문에 출발선이 같지 않았다. 이게 원초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건희나 정몽구가 잘 살고 이재용이가 우리 보통 시민보다 잘 사는 거는 원초 상태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물려받은 뭔가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변칙으로 막 뭐 증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욕먹는다. 근데 정주영이나 이병철은 욕을 못해. 왜냐? 그건 맨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뭐 양철 조각 주워가지고 차 만들고 뭐 이렇게 트럭 만들고 정주영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욕을 못하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원초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정당한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 더 환원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초 상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갓 태어난 상태, 아무것도 영향을 못 준 상태. 이 주식의 규제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부호 1위인 워렌 버핏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의 95%를 빌 게이츠 재단에 다 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5%만 갖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내가 지금 주식의 규제가 돼서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는데 이게 기존에 잘 발달한 미국에 발달한 증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이 주식 제도가 없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는 원초 상태에서 생긴 그런 불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로 다 환원해야 되는 게 맞다. 마이클 조던도 거기에 동참했잖아요. 똑같이. 내가 농구 잘해가지고 부와 명성을 했지만 미국에 잘 발달된 프로농구 NBA 제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태어났더라면 이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원초 상태의 불평등이 아니란 다 환원. 그래서 같이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 다 했어요. 김준규가 만약에 북한에 공무원 시험 제도가 없는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제가 뭘 하겠어요. 공무원 시험 제도가 있는 한국의 남한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불평등이 원초 상태 불평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책으로 뭘 하든 뭐 축하 합격생들 간담회를 열어주든 뭘 어떻게 하든 대부분 환원을 해요. 노량진에 다 환원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자, 그게 정의 원리입니다. 맥시민